어느 비 오는 날, 서울에서 온 신임 미술교사 강인호는 광주 인화학교라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부임하게 된다. 아내를 일찍 잃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인호는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학교 교정과 낡은 교실, 그리고 불편한 공기 속에서 어쩐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수업 시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아이들의 모습은 인호에게 익숙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단순한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도무지 외면할 수 없는 학교 내부의 어둠과 마주하게 된다. 수화로만 간신히 소통 가능한 아이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는 불안한 시선과 몸짓,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말없는 침묵 속의 울음. 인호는 우연히 한 아이의 멍든 몸을 보게 되고, 그것이 단순한 체벌이나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게 된다.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은 상상을 넘어서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부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로 구성된 학교 운영진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성적, 신체적 폭력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아이들의 고통은 어디로도 전달되지 않았고, 외부 사회는 침묵했고, 내부자는 눈을 감았다. 인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고 지역 인권운동가 서유진과 함께 진실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교는 지역 유력 인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경찰과 검찰, 심지어 언론까지도 그들 편에 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보호자들은 입막음을 강요당했으며, 인호 자신도 학교로부터 해고되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의 침묵 뒤에 숨은 절규가 있었고, 눈을 감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등을 밀었다. 아이들의 증언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세상은 잠시 들끓었지만,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다. 솜방망이 같은 판결,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처벌,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려는 사회. 영화는 결국 그 누구도 완전히 이기지 못한 끝맺음을 보여주지만, 단 하나, 인호는 아이들에게 약속한다.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물음이 된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도가니는 한 지역 학교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약자들의 목소리, 침묵 속에서 반복되어 온 폭력의 구조, 그리고 양심을 지닌 한 개인이 그 구조와 맞서 싸워가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묵직한 작품이다. 도가니는 단순히 한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고발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깊숙한 뿌리에 박혀있는 구조적 침묵과 방관의 메커니즘,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약자를 짓밟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회적 참회록이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현실의 반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파헤친다. 강인호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정의의 전사가 아니다.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지방에 발령받은 미술교사이고 평범한 가장이며 자신의 삶을 겨우 유지하려는 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진실은 그를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 눈을 감는 것은 곧 동조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라는 자각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단순히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질문이며, 영화는 이를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관객에게 제시한다. 영화 속 가장 강렬한 장면은 사실 고발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 그 진실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 앞에 묻히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표정은 무력한 법의 판단 아래 웃음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해질 수 있는지를 목도한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절망, 사회는 불편한 진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지워져가는 고통의 얼굴들이 관객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럼에도 영화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노와 유진, 그리고 소리 없는 아이들의 용기는 비록 결과로는 이기지 못했지만 세상의 침묵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바로 관객의 가슴 속에 심어진 질문이었고, 그것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응시로 남는다. 도가니는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공모 구조를 해부한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들었지만 듣지 않는 척하는 것,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 침묵 속에서 폭력은 끊임없이 자란다. 도장과 교감, 교사들이 자행한 범죄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구조가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보호한 결과다. 이처럼 도가니는 단순한 사건 재현이 아닌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그 조건 속의 일부였음을 직시하게 만든다. 영화는 거창한 메시지를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한 카메라, 담담한 연출, 절제된 감정선을 통해 더욱 큰 울림을 만든다. 이노가 아이들 앞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무너지는 장면은 어떤 분노보다 더 강력한 통증으로 다가온다. 그 장면은 인간이 느끼는 도덕적 좌절의 극점이며 동시에 이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배반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영화는 시청각적으로도 철저하게 인물의 감정에 집중한다. 음악은 절제되어 있고 카메라는 인물의 얼굴과 눈, 손의 떨림, 움직이지 않는 몸짓을 길게 잡으며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한다. 이는 관객에게 감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느끼게 하는 장치이며 그로 인해 관객은 스크린 밖에서 관람자가 아닌 증인이 된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눈이 단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고통의 흔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도가니는 바로 그 진짜 같은 고통을 관객에게 떠안기며 예술이란 단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임을 증명한다. 실제로 이 영화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 도가니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고, 이는 영화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에 대한 전례 없는 사례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결과가 아니라 영화가 던진 윤리적 질문이 관객 개개인의 양심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가니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는가? 아이들의 눈물이 불편하다고 고개를 돌리고 진실이 무겁다고 모른 척하며 나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무관심을 선택해왔는가? 이 영화는 그 질문을 단순히 관객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든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든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약자의 입장에 서는 법을 모른다. 그리고 그 무지와 무관심이 새로운 도가니를 만든다. 영화 속 아이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단지 가해자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제대로 봐주지 않은 어른들 때문이었다. 이노가 했던 선택, 유진이 지키려 했던 원칙, 그리고 끝내 세상이 하지 못한 정의는 모두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도가니는 영화 그 자체로도 완성도 높지만 그 이후의 현실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예술의 표본이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단지 스크린 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매일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현실 속 도가니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도 비친다. 도가니는 말한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끝나지 않을 문장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